그럼 구체적으로 10가지 쟁점이 되는 이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5인 미만인 경우와 이상인 경우가 구별되어야 될 텐데요.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아래 보듯이 해고 제한에 어떤 적용이 없고요. 연장 야간 휴일에 0.5배의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 유급 휴가도 적용 제외가 되고요. 공휴일 근무할 경우에도 유급이 적용되지 않고요. 주 12시간의 연장 시간의 근로의 제한도 받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주 52시간 상한이라는 것은 기본 법정 근로 40시간 플러스 연장 근로 제한 상한 12시간 합친 시간을 말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소규모 병원인 경우에는 정직원 3명, 4명,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나 외부 인력을 쓰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런 경우에 5인 이상인지 약간 애매한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네트제 급여. 또 세액보험료가 병원이 이제 부담하는 경우, 이게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특히 봉직원장들에 대해서 네트제를 많이 쓰는데요. 네트제라고 하는 것은 실제 수령 금액으로 급여를 주겠다는 계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세액을 병원이 부담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 네트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의 역산한 명목 소득을 급여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거의 위험 부담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할 때 역산해서 명목으로 해야 되는데 그때 판단이 곤란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겠고요. 퇴직금이나 연장 수당할 때 시급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 문제도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세전과 세후의 금액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또 세율이 바뀔 때 어떻게 이제 명목을 잡을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맞물려서 세액을 이제 병원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게 단순히 관행인지 아니면 근무 조건의 새로운 형태인지가 쟁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나아가서는 연말정산이나 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아니면 추가 납입 세액들이 발생했을 때 누가 그걸 부담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논란이 계속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런 네트제 급여는 이제 없어지는 추세이기도 하고, 병원이 채용할 때는 이게 간편해 보이지만 관리상에는 여러 가지 허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없어지고 있는 경향에 비추어 현재 병원에서 네트제 급여를 하고 있다면 개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스케줄 관리와 휴일 대체,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계속 맞물려 있죠. 또 연차 휴가도 이제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겠죠. 특히 스케줄 관리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일요일을 쉰다고 하더라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병원은 진료를 계속 해야 되고, 직원들은 5일째 또는 격주 5일째 이런 식의 근무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쉬는 날을 어떻게 볼 것이냐, 유급으로 볼 것이냐, 무급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요일이 특정이 안 됐을 때, 휴일과 겹쳤을 때 가산을 일하는 사람만 적용할 것인가, 일하지 않는 사람도 적용할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원칙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아니면 별도의 스케줄 운영 관리 기준을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연차 유급 휴가는 뭐 대부분 잘 하고 있습니다. 병원들이 작은 규모라도 5인 이상인 경우에. 하지만 소규모인 경우에는 이제 대체 휴가, 대체 사용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1인 병원, 1인 의사로 운영하는 1인 병원인 경우에 원장님이 세미나나 원장님이 휴가 갈 때 전 직원이 한꺼번에 쉬어야 되는 구조가 형성이 되는데, 직원들이 이때 불만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죠. 그러면 그때 쉬는 거는 원장님이 안 계시니까 당연히 쉬고, 나의 연차는 다 가야 되고, 이런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연차 관리가 이제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또 인센티브를 설계해서 담당 업무별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병원들이 있는데요.